대기업 회장 윤상훈이 우연히 들른 국밥집에서 20세 아르바이트생 서준이 상훈의 시계를 보고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 시계는 30년 전 상훈이 첫사랑 한소연에게 선물한 한정판 롤렉스였고 서준의 어머니가 바로 그 소연이었던 것. 30년간 혼자 아들을 키워온 소연과의 재회,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친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이들의 감동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점심시간에 분주한 거리에서 윤상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분 전에 약속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지만 이미 회사를 나선 터라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수트 차림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적당한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빌딩 사이 좁은 길목에는 예상외로 정겨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낡은 간판들과 오래된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작은 국밥집이 있었죠. 소연인의 국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소박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오래된 느낌이 물씬 났어요. 나무 테이블 6개 정도가 놓여 있고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보낸 듯한 사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끓는 국물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는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였어요. 혼자 오셨나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상훈은 청년의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여기 국밥이 유명한가요? 네, 저희 어머니가 30년 넘게 끓여온 국물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청년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상훈은 소매를 걷어 올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그 시계. 청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그 시계 롤렉스 데이토나 한정판 모델 아닌가요? 상훈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청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그 시계를 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하시거든요. 그 말에 상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계는 30년 전 자신이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특별한 시계였거든요. 전 세계에 단 100개만 제작된 한정판이고 뒷면에는 스틸 위드 유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어서 상훈은 시계를 벗어 뒷면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나요?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 시계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 순간 상훈의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그 여름 사랑했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죄송하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한소연이에요. 저는 민서준이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상훈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소연, 그 이름이 30년 만에 다시 그의 귀에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상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소연이라는 이름이 마치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깨워냈거든요. 30년 전 그 여름 대학생이었던 자신과 사랑에 빠졌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소연. 상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자 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서준의 순수한 질문에 상훈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라서요. 하지만 상훈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나이가 20세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가 태어난 해는 2005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연과 헤어진 것은 1994년 가을이었어요. 시간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준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상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준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계시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 말에 상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서준은 이내 밝은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혼자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그의 말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상훈은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서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소연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때 주방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아, 손님 주문 들어갔어? 상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가 기억 속 소연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네, 엄마. 곧 가져다 드릴게요. 서준이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상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과 닮은 점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키가 큰 것, 어깨 라인,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서준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 맛에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주방 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서준 씨,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저를 낳으셨죠. 그 말에 상훈의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소연은 국문학과 학생이었고 자신은 경영학과였죠. 서로 다른 과였지만 동아리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 그녀는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문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상훈은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상훈이 인사를 하자 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엄마께도 인사드리세요. 그 말에 상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상훈은 명함을 한 장 꺼내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준은 명함을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기업 회장님이셨군요. 정말 영광입니다. 상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일지도 모르는 청년이 자신을 남처럼 대하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그날 밤 상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30년 전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 속에서 소연의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죠. 젊은 시절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서준의 얼굴에서 그녀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우는 비서인 박 실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실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조용히 알아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박 실장은 20년 넘게 상훈과 함께 일해온 베테랑이었기에 회장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소연이라는 분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 종로구 쪽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민서준이라는 20세 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한편 그 시각 국밥집에서는 소연이 서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서준은 어제 만난 손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회장님이 오셨는데 엄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계시더라고. 뒷면에 영어 글씨까지 똑같이 새겨져 있었어. 소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그릇이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작은 소리를 냈죠. 시계가 똑같았다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응, 진짜 신기하지? 롤렉스 데이토나 한정판이래. 엄마 시계도 그런 거였구나. 서준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말했지만 소연에게는 다른 의미였어요. 그 시계는 이 세상에 단 100개만 만들어진 특별한 시계였거든요. 그리고 소연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계는 30년 전 한 사람에게서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 소연이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서준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상훈이라고 하시던데. 대기업 회장님이셨어. 되게 점잖으시고 좋은 분 같았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연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윤상훈. 30년 동안 잊으려고 했던 그 이름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소연은 급히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 있던 시계를 손에 쥐었죠. 스틸 위드 유라는 문구가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잠든 후 홀로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대학교 마지막 학기, 갑작스럽게 상훈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발견한 임신 소식.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연락처는 바뀐 상태였고 상훈의 집안에서는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었죠. 혼자서 서준을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연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다만 가끔은 서준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틀 후 박 실장이 상훈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소연 씨는 현재 51세이고 1995년에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서준 씨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맞았던 거죠. 서준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고 소연은 30년 동안 혼자서 그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상훈을 압도했어요. 그분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알아보셨나요? 상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국밥집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보이고 서준 씨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상훈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성공한 기업가로 살아오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없었죠. 사흘 후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손님들이 뜸한 시간을 노린 것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연이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준은 오후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소연 사장님이신가요? 박 실장의 정중한 인사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의 모습에 소연은 약간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윤상훈 회장님의 비서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그가 온 것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자신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실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잠시 문을 닫고 나가겠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에 휴식 표시를 걸고 박 실장을 따라 나섰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박 실장은 상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시는데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이 서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 때문에 짐작하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보시니 확신이 서셨다고 합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30년 동안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 실장의 말에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동안 쌓인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소연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매우 성공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결혼도 안 하셨고요. 박 실장의 말에 소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소연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서준이는 정말 그분의 아들이 맞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그분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박 실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락처가 바뀌었고 그분 집에서는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는 젊었고 자존심도 있었거든요. 굳이 찾아가서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를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하시면 서준이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박 실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도 그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무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소연이 조금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그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박 실장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점을 가장 궁금해 하시더군요. 아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말이에요. 소연은 서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착했던 것,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던 것들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서준이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아마 어린 시절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박 실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연락해 주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다. 소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소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 그리움, 두려움,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서준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상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에 직접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고 서준이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상훈의 모습을 본 서준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회장님, 또 오셨네요. 네, 서준 씨.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상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앉으세요. 상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 혹시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준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사실은 상훈이 손목의 시계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시계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서준은 시계를 바라보며 무언가 느끼는 듯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상훈은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준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 어머니와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헤어졌죠. 그때 어머니가 임신한 줄은 몰랐어요. 서준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정말 제 아버지시라는 건가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훈의 말에 서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소연이 나왔습니다. 손님 목소리가 들려서 나온 것인데 상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아버지시래요. 서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소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서준아,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엄마, 지금 당장 소연의 강한 어조에 서준은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소연이 상훈에게 다가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짓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소연아, 미안해. 정말 몰랐어. 상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연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몰랐다고요? 연락처도 바꾸고 집에서는 냉대만 했으면서 몰랐다고 하시나요? 상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유학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었고 바쁜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유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연락이 뜸해진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쌓인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기나 해요?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당할 때 혼자서 견뎌내야 했던 그 아이 마음을 알기나 하냐고요. 상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서준과 소연이 겪었을 어려움들이 상상됐거든요. 정말 미안해, 소연아. 만회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만회요?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나요? 서준이가 아버지 없이 컸던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상훈은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상훈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소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소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나가라고 했어요. 소연의 강한 거부에 상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안쪽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소연이 막아섰어요. 서준아, 엄마 말 들어.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상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서준은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기쁨과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분노, 원망,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서준 역시 자신의 방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상훈은 국밥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강한 거부 반응을 보고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준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마다 서재에 앉아 아들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국밥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서준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소연은 그 화제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 서준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를 잘못 키웠니? 소연의 예민한 반응에 서준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어머니와 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결국 서준은 상훈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민서준입니다. 상훈은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랐지만 기뻤어요. 서준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 몰래요. 상훈은 망설였습니다. 소연이 알면 더욱 화를 낼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대학교 근처 카페로 올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대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상우는 서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준은 대학 생활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서준의 질문에 상우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은 따로 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 운영하는 것이지. 그 말에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이유죠. 상우는 아들이 자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어요. 내 어머니가 정말 잘 키웠구나.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서준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고 서준도 점차 상훈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한편 소연은 서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고 가끔 멍하니 미소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준아,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하지만 소연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서준이 상훈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살았던 서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소연은 오래된 상자에서 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스틸 위드 유라는 문구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 글자를 보면서 소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그는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서준의 모습에서 그의 흔적을 느낄 때마다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연은 자신의 마음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고 그 자리에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움,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저녁 소연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서준아, 그분 만나고 있지? 서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궁금했어요. 소연은 서준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분이시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엄마 이야기를 하면 미안해 하세요. 서준의 말에 소연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 소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준이 대답했어요. 항상 엄마가 훌륭하다고 하세요. 혼자서 저를 잘 키워주셨다고 감사하다고요. 그 말에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할 마음은 생겼거든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차면서 소연은 중얼거렸습니다. Still with you. 정말 그랬을까?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소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준이 학교에 간 사이 조용히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한소연입니다. 상훈은 예상치 못한 전화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상훈은 기쁨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그럼 내일 오후에 가게로 오세요. 서준이 수업 있을 때로요. 다음 날 오후 3시 상훈은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연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상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앉으세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그동안 정말. 먼저 사과부터 할게요. 소연이 상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서준이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나 봐요. 소연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준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동안 만나셨다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않고. 아니에요. 아이도 아버지가 궁금했을 거예요. 소연의 이해하는 말에 상훈은 안도했어요. 어떤 아버지시던가요? 상훈은 서준과 보낸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점차 가까워지는 과정,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까지. 정말 잘 키웠어, 소연아. 서준이는 훌륭한 아이야. 그 말에 소연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혼자서 사시면서. 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성공은 했지만 늘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 특히 서준이를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랬지. 소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혼자 떠났는지, 왜 연락도 안 했는지. 상훈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서준이를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더 미안해. 너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서.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소연이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준이도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기뻐해요. 두 사람은 서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들, 학교 생활, 꿈과 목표까지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상훈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대단해.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도 다른 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눠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 말에 상훈은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이 대견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었지만 아직 늦은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 말에 상훈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요. 상훈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소연도 동의했어요. 네, 서준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 서준은 상훈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오셨네요. 상훈과 소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준아, 이리 와서 앉아. 소연이 아들을 불렀어요.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해보자. 서준은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훈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서준이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아버지도 모두 있으니까. 그 말에 상훈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오랜만에 손목에 시계를 찼어요. 스틸 위드 유라는 문구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훈의 오랜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소연의 국밥집 단골 손님들이 전부였죠. 서준이 증인으로 서면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아준 순간 모든 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상훈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와 다시 만난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상훈은 회사 일을 줄이고 국밥집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소연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소연이 상훈에게 국물간 맞추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손님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이내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이 국밥집에서 일하시다니 정말 드라마 같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을 때 상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그 말에 소연이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준은 대학 마지막 학년을 맞이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상훈은 아들의 꿈을 적극 지지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상훈이 말하면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더욱 확신이 서요. 상훈은 자신의 재단과 서준의 꿈을 연결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졸업하면 우리 재단에서 일해볼래? 물론 특별 대우는 없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작해야 해.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겨울이 오면서 국밥집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상훈과 소연, 그리고 서준까지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가족 같았어요. 아버지, 이 테이블 치워주세요. 소연아, 국물 더 끓여야겠어. 서준아, 김치 더 가져와. 세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가면서 가게 분위기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손님들은 이 가족의 따뜻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여기 오면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골 손님들의 말에 세 사람은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시계 정말 신기해요. 30년 동안 멈춰 있던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상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도 그래. 멈춰 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이제야 완전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서 서준은 취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상훈의 재단에서 인턴으로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다양한 경험이 너를 더 성장시킬 거야. 상훈이 격려하자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다시 오면서 서준은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에는 상훈과 소연이 함께 참석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가족들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축하해, 아들. 상훈이 서준을 껴안으며 말했을 때 서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서준의 말에 상훈과 소연도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소연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국밥집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네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상훈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Still with you. 그 말에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이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의 손목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Still with you라는 문구가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